안녕하세요. 티파이퍼의 29번째 리프트 시간입니다. 최근 아주 주식 시장이 말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굳건히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장기적인 지수 침체로 허덕였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주봉상에 지켜야 할 지지라인은 이미 다 붕괴가 된 상태이고요. 그 월봉상에 120 라인만 아직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핑크빛 예견을 하기보다는 그냥 무너짐에 대해 추가로 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현재 일본의 무역 제재가 그들이 언급했던 모든 것을 다 회수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회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살짝 언급을 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가 상대해야 할 나라가 과연 일본만일까라는 생각만이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과연 우리 편에 서 있는지 너무나도 의심이 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핑크빛 예견을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 기사들 정말 그 방대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에서 제대로 된 정보만 그 정보들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혜만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너무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역시 너무나도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큰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 하나를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한국알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본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리프팅 종목의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오는 그 증시 하락의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표를 맞는 것 자체를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히 성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물론 그 초반 종목들이 그래도 전반기에 1분기 때 제가 했던 종목들이 아주 성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버팀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최근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종목 선정에서도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지금 그 현재까지 총 21 종목에 대한 이 평균 상승률을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까지 5%고요. 2주차까지 6.3%, 그다음에 3주차까지 5.7%, 4주차까지 7.2%, 5주차 7.9%. 이유 내용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알콜입니다. 대표는 지용석 외 3인이시고요. 각자 대표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1984년에 한국알콜 산업을 설립을 합니다. 1985년에 정제 주정 공장을 준공을 하고요. 1987년에는 무수 주정 공장을 준공을 합니다. 무수 주정 공장 같은 경우는 97년에 1차, 2010년에 2차 증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89년에는 초산이틀 공장을 준공을 하고요. 역시 98년에 1차, 2017년에 2차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하고요. 93년에는 합작 투자법인인 국제스터를 설립을 합니다. 98년에 에티라민 공장을 준공을 하고요. 1999년에는 전자급 초산부틸 공장을 준공합니다. 경영 비전으로는 혁신적 제품 개발을 통한 그린 케미칼의 아시아 리더. 경영 철학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회사는 종속회사, 관계사, 공동사를 포함하여 총 6개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주 ENF 테크놀로지,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죠. 26%의 지분율,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케미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KCNA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화학약품 도소매,
그다음에 수산 코퍼레이션 100% 지분율이고요. 부동산 개발 투자임대업. 그다음에 펨테크놀로지 21.6% 반도체 시가격 생산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진솔원 연수와 어업기술 부동산 임대하는 회사. 그다음에 YG캠 45.8% 반도체 안료 제조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그 KCNA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이 한국알콜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용석 대표가 5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지주회사입니다. 이 한국알콜에 대해서도 거의 뭐 33.5%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한국알콜 산업이 또 이 ENF 테크놀로지의 또 최대 지주회사죠. 이런 식으로 좀 엮여 있는 이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수입니다. 총 2,160만 주가량 되고요. 100% 지분을 100%일 때 2,160만 주이고요. 주요 주주로는 874만 주, 약 40.5%. 그 다음에 기타 소액 주주 1,280만 주, 59.5% 유통되는 주식입니다. 매년 0.5에서 0.7%의 현금 배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매출 요인 및 업황, 강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알콜에서는 초산에틸, 그 다음에 정제주정, 합성주정, 무수주정, 또 기타 초산부틸 외 여러 가지 품목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초산에틸이 전체 매출의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초산에틸은 도료, 인쇄, 잉크, 점착제, 제약 등의 용제 및 원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정제주정, 합성주정, 무수주정,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정제주정 같은 경우는 소주의 주 원료죠. 그리고 합성주정은 화공용 및 의약품의 원료고요. 그 다음에 합성주정의 고순도품인 무수주정, 이 세 가지 품목입니다. 이 정제주정 같은 경우는 이 발효주정과 함께 이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의 주요 품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소주는 90% 이상의 주정과 물을 배합해서 만든 것인데 이 주정은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을 50대 50으로 혼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제주정은 불순물이 포함된 조주정, 그 다음에 사탕수수물을 후입해서 정제하는 것이고 발효주정은 쌀보리 등의 전분질이 원료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타 17%, 초산부틸, 컬러페이스트, 에티라민, 부동산 임대 용역 등으로 17%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컬러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한국 알코올 산업의 이 계열사죠. 계열사인 ENF 테크놀로지의 생산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업황 및 강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국내 점유율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 첫 번째, 초산에틸은 국내 유일 제조사로 약 75% 점유한다. 국내 유일 제조사니까 이 정도는 점유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정제주정 약 10%의 점유. 정제주정은 진입장벽이 높아 안정적인 매출의 기초자산이다. 국내 주정사는 총 9개 주정사인데 그 중에서 진로발효, 그 다음에 창해 에탄올 이 총 매출의 30% 정도를 총 매출이 아니죠. 총 점유를 한 3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MH 에탄올, 풍국주정, 그다음에 현재 한국 알코올 산업 등이 9%에서 10%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것은 거기다가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기타품 점유율, 합성주정 65%의 점유율, 무수주정 80%, 초산부틸 46%, 점유율이 다 어마어마하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정세에 따른 수요 확대 예상.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의 30.18%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정책.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국내 유일 제조사인 이 한국 알콜에는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석탄 사용 규제로 인한 LNG 수요 급증으로 초산 공급 현상이 발생했다.
산업용 LNG 공급 제한에 따라서 LNG에서 추출되는 초산 가격이 현재 급등세라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톤당 $400였던 게 최근 $750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한국 알코올 산업으로서는 당연히 매출 성장에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상장 계열사인 ENF 테크놀로지의 재무표.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이 한국 알코올 산업의 매출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률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시가총액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좀 덧붙여놨는데 이유는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떨어지고 있다. 기존에 몇 년 전보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여기에다가 좀 첨부를 하여 봤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 ENF 테크놀로지 관련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 중국의 석탄 규제로 인해서 LNG 수요 급증을 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제가 또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2017년 8월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하비가 발생을 했죠. 미국에서 거의 70명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원래 그 허리케인이 발생해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안 하는 케이스인데 70명이 죽었다니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근데 이 당시에 미국 회사의 이 이스트맨 케미칼이라는 이 초산을 만드는 회사가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이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불과 2년 전이니까 이 2년 이후에 또 어떤 정도의 이 또 설비가 확충이 되고 또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한 또 이 부족 현상 역시 이 초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한몫을 했다라고 들 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업황 및 강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현황입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 10년에는 소폭적 감소를 했었네요. 네, 그렇지만 2017년에 2124억, 12.6% 늘고 18년에는 또 20% 가까이 또 성장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상승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계속 어느 정도 8%에서 10%를 유지하고 있다가 1분기 때는 거의 17% 가까운 상당히 큰 영업이익률의 성장이죠. 이 영업이익 금액이나 당기순이익 금액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매출액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수익률이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것은 회사로서는 정말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매출액을 유지한다라고 해도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난 호재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올해 542억, 그 다음에 425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폭의 상승입니다. 하지만 2분기 매출과 3분기 매출 좀 지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입니다. 16년에 1899억, 17년에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좀 소폭 하락을 하다 보니까 동반 하락을 했죠. 그러고 있다가 18년에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에는 아주 안 좋았죠. 이 증시 시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역시 떨어져 있고요. 1분기까지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소폭을 한 모습입니다. 자,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 시총 대비 당기수익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보시면 다 어마어마합니다. 더 이상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모습인데 거기다가 올해 예상 매출인 5천억과 영업이익 542억, 순이익 425억을 만약에 비슷하게라도 달성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수치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유보 비율 역시 1888로부터 시작을 해서 2157, 2289, 2669, 2760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보조재무지표 PER 8.4, 6.4, 7.6, 5.4 역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PBR 0.779,
0.59, 0.52, 0.51 역시 안정 추세입니다. BPS 역시 9902, 11285, 11947, 13845, 14403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매출,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시장, 그리고 국제 정세에 따른 수요 확대, 계열사의 성장 시나리오 등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자, 이익 금액, 매출 증대에 따른 이익 금액 상승 뿐만 아니라 이익률 역시 이익률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 큰 폭의 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 자, 보조 재무 지표 우려한 지표 중으로 성장 중이다. 예,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일본 기준의 차트 현황입니다.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몇 년간 흐름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보시면은 세 가지 검정선이 있습니다. 저항선, 그 다음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이 있고요. 18년에는 국내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동반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그래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려고 하다가 최근에 또 국제 정세로 인해서 또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10,000원에서 지금 7,600원까지 빠졌으니까 2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현재 1차 지지선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역시 이 스토캐스틱 역시 지금 침체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 정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다시 지지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1차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역시 이 반등하는 이 지지선을 여기 침체권을 벗어나서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선이 있죠. 초록선과 빨간 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빨간 선이 초록색을 치고 물론 여기 침체권에서 이제 올라와야겠죠. 여기 이 검은색은 아니고 이 진한 파란색, 이 진파란색을 넘어서서 이 사이에 이 부분을 이렇게 넘었을 때 이 빨간색이 초록색을 넘어서는 그 시점이 아마 매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때를 벗어났다고 해서 이때 오른 만큼 그래 또 오르겠지라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 요즘은 시황이니만큼 반드시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5일선 이나 11선 정도가 단기 대응할 때는 아주 좋은 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보면은 1일선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29번째 리포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전 종목에 대한 재무 상황을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7월 말 기준에 전 종목 시가총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중국 관련한 주인데 그 재무적으로 우량주라고 판단되었던 종목들이 그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리포팅했던 종목들 중에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설명드렸던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GRT와 그 다음에 오가닉 코스메틱 두 가지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기간에는 매매를 하지 말아 주시길 좀 요청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회계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감사 거절 의견이 떠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드시 감사 보고서 기간에는 매매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솔직히 아무리 좋은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단기 대응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예전에 영화 강철비에서 나왔던 대사로 금일의 리포팅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분단 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을 받는다. 이상입니다.